또 전쟁 중에도 협상을 하는 거고 네. 김영철이 지금 맡고 있는 직책이 남북관계를 관장하는 통일전선 부장이니까 내려오겠다는 걸 막을 수 없다고 봐요. 근데 국민적 감정이 있다는 걸 지금 김 박사가 말씀하신 건데 그래서 좀 박용진 의원 말씀 다 인정하면서 주문을 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말씀하셨지만 내려올 거잖아요. 내려와서 2박 3일 동안 그럼 과연 청와대에서 문 대통령이 만날 때 김영철에게 정말 너 천안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천안함에 사과할래? 아니 남북대 어떻게 할 거냐? 비핵할 거냐? 대통령이 당당하게 김영철 앞에서 이야기하기를 바라고 그렇게 하기를 바란다는 전제하에 국민들도 한번 지켜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오면서 사실은 아침에 여기 돌직구 가면 돌직구 많이 맞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이제 왔는데 차 안에서 무슨 생각을 했느냐면 예전에요 7.4 남북 공동선언 내기 전에 남과 북이 서로 이렇게 특사들을 보내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 국민들은 나중에 알았지만 근데 그때 김일성을 만난 이후라게 김일성이 그랬다는 거 아니야? 그때 청와대 습격 사건 내는 잘 몰랐고 박 처리했어. 그렇죠. 이렇게 얘기했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그 문제에 대해서 사과하고 경위를 설명하는 과정이 있었던 거를 생각을 하면서 그러면 그러니까 이번 과정에 내려와서 그동안 우리가 연평도 포격과 천안함 격침에 대해서 도발에 대해서 저쪽에 사과를 받고자 했었는데 그동안 못했는데 그 일 진전이 이루어지는 과정까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저도 했었어요. 그러면 정말 그거 큰 계기가 될 거고요. 그때 이제 72년 했던 건 박칠이 아니고 박금철이고요. 박금철인가요? 지금 김영철이가 와서 정말 문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 천안함에 대한 우회적 사과라도 한다면 그건 남북관계에 큰 걸림돌을 제거하는 거죠. 기대를 좀 해보고 이게 박용진 의원님이 너무 지금 기대를 부풀려 놓은 게 아닌가 싶은 생각도 있습니다. 네, 이 문제에 지금 이제 뭐 보수 진영이든 아니면은 많은 국민들이 의아해하고 약간의 이거 왜 이렇게 얘기를 했을까라는 요지는 뭐냐면 박용진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 군질의 내용에 대해서는 당연히 맞아요. 근데 설명을 하고 해명하는 과정에서 그렇죠. 우리가 한 번도 김영철을 조혁이라고 한 적이 없다. 옛날 거 봐라. 이게 너무 궁색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뒷단에 대승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필요가 있습니다라고 하면 좋았을 것을 과거에 보니까 우리 그런 적이 없는 것 같은데요 라는 뉘앙스를 끼치게 그래서 채널A가 또 확인도 했어요. 2010년 5월 실제로 민군 합동조사단에서는 북한 소행이라고 얘기했지만 김영철이라고 언급을 안 해요. 왜 그러냐면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조금 전에 봤던 김태형 전 장관의 발언에서 국회 발언에서는 김영철이라는 얘기를 분명히 했거든요. 근데 이 앞에 것만 갖고선 청와대와 통일부와 외교부가 다 나서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는 약간 이건 좀 심한 게 아니냐. 그래서 더 화가 나는 거다. 뭐 이렇게 좀 해석이 될 것 같아요. 어제 정부가 이렇게 대응하는 모습에 조금 더 비판이 나왔던 것 같은데 방금 그 박민혁 차장이 얘기하신 2010년도 5월 자료에 대해서 질의를 받은 조명균 장관은 뭐라고 대답을 했을까요? 들어보시죠. 2010년도 5월 달이라든가 그때 국회 과정에서 책임 소재를 확인하는 것과 관련해서 당시 국방부가 그런 것에 대한 구체적인 어떤 확인은 좀 하기 어렵다. 그렇게 답변을 하시는 게 과연 맞는 건지. 보통 그냥 확인하기 어렵다라고 하는 게 맞는지 오늘 보면 조선일보가 이렇게도 콕 찍기도 해요. 의원들이 김영철 미국 이후 제재 대상 맞죠? 근데 이제 조 장관이 그것까진 제가 이러면서 허둥지둥했다 이렇게 콕 집어서 또 조선일보는 보도를 하기도 했습니다. 저도 이제 저 보도를 보면서 왜 저렇게 대응을 했었을까. 그러니까 차라리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전쟁 중에도 대화하는데 이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대승적으로 받아주라. 그러면 이 정부가 책임지고 화해와 평화 국면으로 전환시켜내겠다. 이렇게 하는 것이 더 나았겠다는 생각도 들고요. 근데 저렇게 제가 만약에 의회에 있었으면 그렇다고 우리 정부가 김영철이 아니라고 확인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가 그 자리 김영철이 정찰국장으로서 대남 어떤 도발 그리고 이런 걸 총괄 지휘하는 자리에 있었다고 하는 점만 가지고라도 그 부분에 대한 어쨌든 도발에 대한 책임과 이런 걸 우리가 묻고 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건 맞다고 보고요. 그래서 어쨌든 김영철이 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와 관련해서 오늘 자유한국당이 청와대까지 찾아가서 뭔가 또 퍼포먼스를 하는 걸 알고 있는데 이것도 일종의 할리우드 오버액션 아니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2014년에는 환영하시더니 이제 또 뭐예요. 그러니까 대북 문제와 관련해서는 좀 원보이스 해달라. 정부 쪽에 좀 맞춰줬으면 고맙겠다 생각이 듭니다. 지금 박용진 의원이 콕 집어 말씀한 그 자유한국당 의원들 청와대를 찾았고요. 어제는 의총까지 열어서 이렇게도 얘기했습니다. 굉장히 발언 수위가 샜는데요. 김성태 원내대표 얘기 들어보시죠. 김영철은 경찰 총국장으로서 천안함 폭침 또 연평도 도발의 주범으로서 한국당을 밟는다면은 긴급 체포를 하거나 사살시켜야 할
대상입니다. 체포와 사살이라는 발언까지 나왔습니다. 네. 그것도 이거 제가 볼 때는 심하죠. 그러니까 지금 청와대가 김영철 총국장을 그렇게 좀 애매한 설명으로 받아들이는 것도 설명이 부족했지만 정말 또 제1야당 대표란 사람이 체포와 사살의 대상이라는 말은 저건 할 말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미 대통령이 수용을 해서 받았다고 한다면 김영철에게 우리 정부가 무엇을 요구해야 되고 김영철이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것들을 강하게 제기해야 되는지를 따목따목 이야기하면 되는 것이지 체포하고 사살하겠다? 저는 저것도 제1야당으로서 정말 옳지 않은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오늘 관련해서 이 지금 아침에 그 청와대 앞에서 이렇게 자유한국당 네. 의원들이 모여서 외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항의 방문의 이유는 그겁니다. 그러니까 김영철 방안을 승낙한 것을 철회하라는 취지로 저렇게 지금 그 청와대 앞입니다. 영빈관 앞인데 분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렇게 항의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거고 자유한국당은 이와 더불어서 이제 관련 상임위죠. 국방위, 그다음에 정보위, 운영위 뭐 이렇게 소집 요구를 한 상태예요. 그래서 근데 뭐 여당이 응할지는 모르겠으나 자유한국당은 일단은 요구를 해서 사실관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어보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좀 말이 많은데 한마디만 결론 오늘 네, 지금 이 주제가 굉장히 예, 왜냐하면 민주당에서 또 청와대에서 수용을 해서 왔다고 한다면 오는 걸 일단 과제를 좀 가지고 성과를 기대해 볼 만하고요. 그러나 그렇지 않고 아무런 성과 없이 빈손으로 돌아가면 천안함 폭침의 주범을 우리 안방에 그냥 아무 성과 없이 데려온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가 이걸 굉장히 엄중하게 인식을 하고 정말 성과 없이 돌려보낼 때는 정말 안 부를만 못하다 이런 생각을 분명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요, 아마 가장 가슴 아파하시는 분들은 천안함 이 폭침으로 희생된 분들의 유가족입니다. 유가족 목소리도 예, 저희 채널의 취재진이 어제 취재를 해봤는데 들어보시죠. 우리 안중에도 없다라는 얘기죠. 우리 그 천안함에 대한 그 아픔이나 그런 거는 전혀 뭐 돌보고 그럴 생각이 없다라는 거죠. 이게 나랍니까? 왜 유한비는 사과를 하면서 왜 이렇게 목숨까지 희생시킨 왜 북한한테는 사과이란 말 못합니까? 아마 이 천안함 폭침의 유가족 분들을 먼저 설득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오늘 여러 가지 보도들이 있었는데 이 이슈와 관련해서는 박미영 차장 보면은요, 굉장히 네. 각 신문마다 다양한 모습으로 지금 다양한 시선으로 이 관련해서 이슈를 분석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목을 보면 오늘 얘기가 이제 다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신문마다 이제 조금 방점이 다른데요. 정리를 하자면 중앙일보 같은 경우에는 연평도 포격 배우도 김영철하고 단정적으로 얘기를 했고 방한 반대에 대해서 이제 국민청원 게시판에 이렇게 반대의 목소리가 많이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동아일보는 청와대가 천안함 주범 명시한 적 없어 이런 입장에 대해서 도발 책임도 없고 방남 수용 이렇게 해서 다소 비판적인 제목을 뽑았고요. 조선일보가 좀 더 비판적입니다. 청와대 통일부 종일 천안함 주범 두둔하기 바빴다. 경향신문과 한겨레는 그 의미에 대해서 조금 더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3면에 남북관계를 풀고서 북미 접점 모색하는 그런 거다. 그래서 발판, 그다음에 정세 돌파의 승부수 이런 표현을 쓰면서 북미 대화의 마중물까지 될까 이렇게 보자 이런 의미 부여를 경향과 한겨레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뭐 곧 우려 기대가 엇갈리고 있는데 얼마나 또 우리 정부가 잘 해내냐에 달린 것 같습니다. 여성단체들이요, 서지현 검사의 이 용기 있는 폭로 다음 날에 성명을 냈는데 이윤택 씨, 연출가 이윤택 씨의 이 논란이 불거졌을 땐 관련해서 성명이 나오는데 7일이나 걸렸다 이렇게 제목을 뽑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자신들과 같은 성향에 있는 인사들의 논란에 대해서는 좀 더 반응이 느렸다. 이런 얘기입니까? 그럼 맞습니다. 그 진보적 문화 권력에 대해서 너무 침묵했던 것 아니냐라는 그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 이윤택 씨에 대해서 SNS 폭로가 있었던 게 14일입니다. 네. 그리고 15일부터 18일까지가 구정 연휴였죠. 그리고 19일에 이윤택 씨가 기자회견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리허설에 말도 안 되는 기자회견을 하고 나죠. 그리고 난 20일 그 다음에 한국 여성의 전화에서 논평이 나오고 그 다음 날에 이르러서야 이 여성단체 연합회 등에서 성명이 나오게 되는 건데 이게 이제 서지현 검사의 폭로가 있고 났을 경우에 대처했던 여성단체들의 행동이라든지 특히나 당시에 이 정부 여당이었던 민주당의 우원식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아마도 이 국회에서 하얀 그 꽃을 들고 나오면서 제가 그 영상도 준비를 그래요? 꼭 좀 했는데 풀어주세요. 지금 잠깐만요. 우원식 원내대표 영상 보여줄 수 있나요? 잠시 보고요. 얘기 이어가죠. 어렵게 용기를 내서 진실을 밝히신 서지현 검사를 응원합니다. 차별과 불의에 맞서서 싸우는 이 땅의 모든 여성들을 응원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함께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얀 꽃을 들고 정말 서지현 검사를 응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검찰에서 일어난 문제들에 대해서 사실은 검찰 개혁이라고 하는 하나의 주제가 있을 거고요. 홍준표 당시 대표가 대지발전제 얘기가 나왔을 때 득달같이 달려들어서 비판하던 모습들이 있었는데 사실 이윤택 씨를 비롯한 진보 문화 권력에 있는 사람들의 성추행 문제에서 좀 너무나 입을 닫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라고 하는. 근데 논평이 나오긴 나왔잖아요. 민주당에서도 백혜련 대변인 같은 경우 네. 이윤택 그 연출가에 대해서 서면 논평이 나오고 서면 논평이 나왔으나 여기에 대해서 과거 같은 경우는 민주당 여성 의원들이 다 같이 나와서 문제에 대한 제기를 하게 되고 하는 강도에 비해서 너무나 좀 적거나 조치가 미흡했던 것이 아니냐 이런 주장들이 나오고 있는 거죠. 박윤희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이제 들여다봐야 될 문제가 뭐냐면요. 이게 이른바 진보단체, 노동운동단체에서 1998년, 99년에 여성 백인위원회라고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른바 노동운동, 통일운동, 진보운동 내에서 얼마나 이런 여성에 대한 성폭력과 성차별이 만연해 있는지가 미투운동이 원조죠. 그러니까 이게 벌어졌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똑같았어요. 뭐였냐면 조직보호 논리요. 이거는 운동하는 단체 내부에서 벌어진 일인데 왜 이거를 경찰에 가고 검찰에 가느냐 이러면서 그걸 차단하려고 그러고 그걸 고발하는 여성들에 대해서 오히려 그 내부에서도 그랬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는 이 만지는 손도 나쁜 손이지만 감싸려고 하는 손 있잖아요. 조직보호 논리로 감싸려고 하는 손이 더 나쁜 손이라고 봐요. 네. 그래서 저는 좀 단호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저 내가 아는 사람인데 나랑 친한 사람인데 이거 우리 조직 보호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절대 안 돼요. 그러면 민주당 여성 의원님들에게도 그러면 우리 딸들이 네. 살아나갈 수 있는 세상을 못 만든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다만 지금 민주당은 왜 그때는 그렇게 득달 같더니 지금은 왜 이래 이렇게 얘기하는 건 조금 경우가 다른 경우인데 뭐냐면 어쨌든 검찰 내에서 검찰은 사회적 이런 범죄를 처벌해야 되잖아요. 그 안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진 거고 이것이 눌려지고 침묵을 강요받아온 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충분히 사회적으로 모든 여성들에 대해서 이거 같이 하겠다라고 하는 걸 밝혔기 때문에 그 이후에도 그때마다 그러면 장꽃을 들고 국회 본회의장에 서야 되느냐로 똑같이 격을 맞춰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건 적절치 않은 것 같고 저희는 충분히 여기에 대해서 공감하고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믿겠습니다. 네.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께서 바로 이 다른 목소리에 대해서 누가 맞고 누가 틀린가 판단하시겠죠. 시청자 여러분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